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민법 제35강 비정상적 의사표시로서 교재 55페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전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끝나면 100만 원 드릴게요. 의사는 줄 마음이 없다. 그죠? 예. 의사는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표시는 주겠다고 말을 했죠? 의사 표시가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잖아요, 그죠? 네, 불일치죠?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내가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했단 말이죠. 이게 비진의 표시라고요, 그죠? 비진의 표시 그러는 거예요.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표시된 대로 유효. 그 다음 비지 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랬죠? 그래서 107조, 교재 55페이지 107조 1항, 의사 표시는 표제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끊으세요. 비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랬더니 뭐 거기를 맞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항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있죠.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동그라미 3개 사례죠. 그죠? 동그라미 3개인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B에서 C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됐을 때 B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당연히 C는 권리 취득이에요. 이건 두말하면 입 아프죠. 문제는 B가 무권리자일 때 문제죠. 그죠? C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무권리자 처분에는 무효, 진정한 권리자 보호 그러는데 두 번째는 무권리자임을 몰랐다고요? 선이죠. 선이면 C가 권리 취득하고 A가 권리 취득 못한다. 이때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세 번째는요.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해버려요. 이때는 A가 권리 취득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사유. 자,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봅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그러죠.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효를 주장 못해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각막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그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사유 4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 후가 있죠. 그죠? 해제 후 뭐냐면 자, 지금 A에서 B 앞으로 그죠? 매매 계약이 됐는데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럼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복귀하죠. 그죠? 해제 되면 복귀하죠. 그럼 B는 권리 취득 못 하잖아요. 근데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C에게 팔아먹었을 때 C가 권리 취득하느냐 그랬더니 C는 어때요? 해제가 된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죠. B로부터 매수를 한 자죠. 그죠? 그러면 얘가 해제 사실 몰랐다. 선의자면 권리 취득한다고요. 그러나 악의자면 권리 취득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합의 해제 후도 뭐예요? 선의자면 권리 취득하고 악의자면 권리 취득 못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가 한번 나와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6가지. 그 다음에 선악 불문하고는요. 2가지예요. 해제 전이에요. 해제 전.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A가 LH공사 아파트를 분양받은 B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C가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C는 뭐예요?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이해관계 맺고 나서 이 분양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고요.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요. 해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겠죠. 다 선이죠. 그죠? 선인데 아무튼 언제든지 보호된다는 의미에서 선악 불문하고 보호돼버려요. 그러면 안 쫓겨나고 내내 살다가 기간 끝나고 나갈 때는 신소유자 LH공사한테 보증금 반환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도 포함돼요? 합의 해제 전도 포함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물어나 받삼 그랬죠? 합의 해제도 뭐예요? 말소 등기 없어도 복귀하니까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삼자 보호가 된다. 합의해제 후, 합의해제 전. 이렇게 물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탁은 무효인 거예요. 명의탁은 무효예요, 무효. 형이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명의탁 무효예요. 근데 배신 때리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얘는요. 명의탁 사실은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어요. 선악불문하고 권리취득 해버려요. 자, 이처럼 6가지 2가지 외에는 전부 첫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서류 위조했다. 무효죠. 그죠? 팔아먹어봤자 권리취득 못해요. A나 B가 의사무능력이에요. 의사무능력 무효죠. 그죠? C에게 팔아먹었자 권리취득 못한다. A나 B가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다. 18살 먹은 애기다. 취소사유죠. 팔아먹어봤자 권리취득 못한다. 103조인데 103조 적극가담 사례죠. 그죠? 적극가담. 적극가담한 B는 권리취득 못하잖아요. C에게 팔아먹어봤자 권리취득 못한다. 그러죠. 그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 할아버지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 개털. C에게 팔아먹어봤자 권리취득 못한다. 기타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첩계약처럼요. 첩계약처럼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지만 불법 원인 급여로 반환 청구 못할 때는 그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했죠? 첩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때는 이 동그라미 문제가 아니라고요. 첩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럼 C에게 팔면 어떻게 돼요? 유권리자 첩은 유효 권리 취득하죠. 이건 동그라미 문제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문제는 다 뭐라고요? B가 권리 취득 못했을 때 문제라고요. 못했을 때 C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예요. 나머지는 전부 첫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라. 그러면 이제 C가 D에게 팔았죠? 무권리자 첩은 무효잖아요. C가 D에게 팔았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유권리자 첩은행위는 유효죠. 그죠? 선의악이 따질 필요도 없죠. 선의악이 따질 필요도 없이, 그죠? 어떻게 돼요? 유권리자 첩은행위 유효. 여기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C라는 것은요. C라는 것은 꼭 소유자여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대항력 갖춘 임차인도 됐잖아요.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가 됐죠. 근데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대항력 갖춘 임차인도 되는 거죠. 그죠? 저당권자도 돼요. 저당권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정 허위 표시했죠. 통정 허위 표시. 그럼 막내 동생은 권리 취득 못하죠. 근데 배신 때리고 판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대요. 얘가 선의자다. 그러면 저당권 유효죠. 그죠? 유효죠? 저당권 유효. 다만 소유권은 A에게 복귀하는데 A는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저당권자, 그 다음에 등기한 가압류권자도 돼요. 가압류권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2가지 알아두세요. 2가지 뭐가 있냐면 포괄승계인. 상속인이 있잖아요. 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권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C가 나는 아버지가 권리가 없으면 몰랐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권리를 취득할 리가 없잖아요. 왜? 동일시 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 상속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죠?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있죠?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을 요낙보 그랬죠? 병에게 3억 원을 줘라 그랬잖아요. 3억 원 줘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다고요. 무효가 됐으면 무효니까 을은 줄 필요가 없지. 얘가 나는 뭐 통정 허위 표시인데 몰랐으니까 3억 원 줘 이럴 수가 없다고요.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외에 뭐가 있냐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얘가 선의자면 보호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아니라요. 을이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을이 취득하죠? 그리고 병에게 팔았대요. 병에게. 얘가 선의 제3자냐고요. 아니죠. 선의 제3자라는 건 뭐라고요? 이 무효인 을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 이게 선의자면 보호된다는 것이지 대상물이 다르잖아요. 이건 토지고 이건 건물이죠. 얘는 제3자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아예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에 나오는 모든 케이스는 이것으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몇 번째 동그라미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빨리빨리 풀릴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7조 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일단 선의는 추정된다 그러죠. 추정.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55페이지 양가로 1번 의의 보면 한가로 2번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자가 알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렇죠. 그죠? 통정허위 표시는 뭐였죠? 통정허위 표시는 자, 막내 동생하고 둘이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그랬죠. 강제 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매매 의사가 없죠. 근데 표시는 매매한 것처럼 했죠.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알면서 했죠. 근데 플러스 통정 서로 짰다죠. 막내하고 짰다. 짰다 그러면 뭐가 돼요? 통정 허위 표시.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 빼버리면 뭐가 돼요? 비준의 표시가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관련 판례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판례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80년도 신군부에 끌려가 가지고요. 재산을 헌납하고 온 사례예요. 좋은 말 할 때 재산 헌납에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재산을 헌납하고 온 사례. 헌납하고 온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랬던 것은 주고 싶었다, 주기 싫었다? 주기 싫었다죠. 그죠? 주기 싫다가 되겠죠. 그죠? 주기 싫다. 그런데 안 죽으려면 어쩔 수 없이 준다고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다고 도장을 찍었죠. 그죠? 그죠? 그러면 뭐가 표시겠어요? 자, 이게 표시인 것은 명백하죠. 근데 뭐가 의사냐? 그 말이었죠. 뭐가 의사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걸 의사라고 봅니다. 이걸 의사라고 봐요. 그래서 어쩌냐면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해버리죠. 일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비준의 표시가 아닌 거죠. 그죠? 비준의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니까 자, 준다니까 일치해버리는데 다만 여기는 하자가 끼어들었다 그래요. 하자. 사기, 강박이 끼어들었죠. 그 중에서도 뭐겠어요? 강박이겠죠? 그럼 강박은 취소사유죠. 취소권. 취소사유죠. 그죠? 그런데 취소권은요. 취소권은 자, 3년, 10년 제척기간이 있어요. 3년, 10년 제척기간이 있는데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요. 자, 재산을 찾고자 했던 변호사도 이게 강박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요. 강박이라고 하면 취소사유죠. 그죠? 취소사유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지나죠. 그죠? 그러면 취소권은 소멸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80년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고 왔단 말이에요. 80년에 도장 찍고 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이 87년까지 그리고 5년간 노태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88, 89, 90, 91, 92까지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자, 추인이 인정 그러거든요. 인정인데 추인이라는 것은 강박 상태를 벗어나야만이 추인할 수 있지. 강박 상태에서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겠죠. 왜요? 좋은 말 할 때 또 추인한다고 도장 찍어 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도장 찍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쩌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강박을 벗어난 날이에요. 이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 거예요. 3년.
3년.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도장 찍은 날로부터 10년. 1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해버려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도달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날이죠. 그죠? 이날이죠? 자, 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언제 소송 제기했겠어요? 이후겠죠. 이후에 했지. 이때 어떻게 소송 제기했겠어요? 맞아 죽으려고. 그래서 이미 취소권이 소멸했구나. 소멸했구나. 그런 거예요. 소멸했구나. 그래서 자꾸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무효 사유를. 왜요? 취소는 3년, 10년이지만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100년이 지나도 무효는 주장하고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효 사유를 주장해 봤는데 여러 이제 무효 사유를 주장해 봐요. 주장해 보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강박은 반사회적 법률에게 무효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반사회적 법률에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되지 107, 108, 109, 110조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뭘 주장해 봤냐면 자, 이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 거 있죠. 그죠? 본심. 이게 의사다 주장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표시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죠? 불일치한데 이걸 알면서 했으니까 비주는 표시. 원칙은 유효죠. 근데 상대방 신금부도 비주는 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무효 이거 주장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이게 의사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이게 의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건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비준 표시가 아니고 다만 하자가 있으니까 강박인데 취소 사유다. 그런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이래서 취소권은 소멸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이 변호사가 또 뭘 주장했냐면 강박은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강박이 정도를 벗어나가서 공포심을 주는 정도를 벗어나서 고문당해버렸다. 고문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사무능력이 되죠. 의사무능력 무효라고 그랬죠. 그것도 주장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강박 상태를 벗어날 정도로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고문당해버릴 정도 했다면 무효가 맞는데 이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강박으로 가라. 취소사유. 근데 3년, 10년 지났으니까 안 된다. 이랬던 사례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올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이 3년, 10년 나왔죠? 가로 넣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죠.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가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다. 자, 이렇게 봐두셔요. 이제 어려운 판례인데 신군부에 끌려가서 도장 찍은 사례 이렇게 알아두지 않으면 이 판례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 55페이지 거기 관련 판례 나오죠. 그죠? 1번 판례 보면 비진우 표시에 있어서 진으라는 것은 자, 어쩔 수 없이 준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죠? 끊어보세요. 자, 표자가 주기 싫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또 끊어보세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표자가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자,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의사가 있다고 의사가 있지 결여된 것이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준우 표시 아니다. 그럼 뭘로 가라? 강박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죠? 취소사유다. 그 말이죠. 또 2번 표자가 의사표시 한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바란 것은 주기 싫다죠. 그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는 바라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안 죽으려면 준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했죠?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비진우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오면 뭐예요? 비진우 표시 아니었고 결국은 뭐였다? 강박이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의사 표시가 일치한 거. 그래서 증여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증여의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봐두셔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6페이지 이제 요건 보면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2번 진우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표자가 인식하고 있어야죠.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4번 표자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그랬죠. 그죠? 효과, 원칙은 유효라고요. 다음에 예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러죠. 그죠? 무효 그러는데 가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선의 플러스 무과실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 자체를 바꿔서 내는 경우 있었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런 거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놓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법조문으로 하시고 이렇게 그것을 치안해서 나올 때요. 뭐 선의 무과실, 악의 과실 뭐 이런 식으로 치안해서 나올 때는 그냥 복골 복이다. 컨디션 좋으면 맞추고 컨디션 나쁘면 그냥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그거 자체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전체를 놓쳐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거 생각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또 딱 만나죠. 그죠? 그러면 꼬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요. 그렇게 치환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감히 틀려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관련 판례 보면 사직서 사례가 나오죠. 그죠? 사직서 사례가 나오는데 사직서 사례는 4가지예요. 4가지인데 사직서 사례는 정리가 돼야 돼요. 먼저 자의로 내가 로또 맞아서 회사 그만 다지고 쉴래?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죠. 이거 뭐예요? 유효죠, 유효. 비지는 표시가 아니죠. 그죠? 비지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요.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 옛날 그 삼성 자동차 만들 때 계열사 직원들 많이 보냈거든요. 그럼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삼성자동차의 재입사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삼성자동차 같더니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로 왔더니 너 사직서 제출했잖아. 이랬을 때 결론 이 사람 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유가 뭐냐 그랬죠? 그랬더니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직의 의사가 없죠. 없는데 회사가 시켜서 뭐예요? 표시를 사직서 제출했죠. 불일치죠? 알면서 했죠. 비진우 표시잖아요. 그죠? 비진우 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 사직서 제출이 유효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러죠. 근데 이 경우는 100% 회사가 알았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세 번째요. 자, 성폭행을 한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 사례. 사립대 조교수 사례.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가 설마 나를 자르겠어 하고 일단 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해 봤다고요. 이렇게 사직서 제출해 봤어요. 자, 그랬는데 회사에서 수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좋아, 사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표시냈으니까 불일치하고 알면서 했으니까 비진우 표시다. 원칙은 뭐예요? 유효죠. 그죠? 상대방 학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학교가 자, 조교수의 비진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원칙대로 뭐예요? 유효. 잘린다. 그 말이에요. 잘린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런데 4번. 공무원 사직서예요. 공무원 사직서 사례예요. 사직서 사례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또 봐봅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이라고 그랬죠. 사법 그랬잖아요. 민법은 사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공법 그랬죠. 그죠? 우리는 이제 민법이죠. 그죠? 민법은 또 어땠어요? 민법은 자, 물권과 죄송합니다. 재산을 다루는 재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이라고 그랬죠. 신분을 다루는 친족 상속법이 있죠. 그죠? 친족 상속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재산법은 물권과 채권이 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 드렸죠. 그죠? 그런데 재산법과 신분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 형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민법 총칙은 결국은요. 신분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재산법 총칙이에요. 재산법 총칙.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쩌냐면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총칙 규정은요. 어때요? 사법이니까 공법행위가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법행위. 적용 안 된다 그래야죠?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이죠. 소송행위도 국가기관인 법원 가서 하는 것이지 인민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행위도 뭐예요? 공법행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분행위 있죠. 신분행위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요. 패소하고 난 다음에 나는 소송 자체가 착오였어. 이렇게 해서 취소 못한다. 사기 강박해서 취소 못한다. 신분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유언 같은 것을 나 착오였어. 취소 이렇게 못한다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자, 거기 사직서 사례 보시면 공무원 사직서 있죠. 그죠? 이게 뭐였냐면 또 80년 신군부가요. 공무원들한테 일괄적으로 공무원 숙청 계획 일환으로 사직서를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공무원은 안 자르고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은 전부 사직서 수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거 비즈니스 표시다. 그런데 그 상대방 신고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무효하고 주장했는데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왜요? 공법행위에는 뭐예요? 적용 없다. 적용 없죠? 적용 없으니까 뭐예요? 사직서 제출은 결국은 뭐예요? 유효다 이 말이죠. 그죠? 잘린다. 복지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관련 판례 1번 사직서 사례 1번 근로자가 자의로 나오죠. 자의로 동그라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 퇴직한 이상 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2번 여기 3번이 먼저 나와요.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 동그라미 사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해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이 무리를 일으킨 성추행했던 이 조교수였어요. 의외로 이 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된 경우 이 조교수 사표가 설사 진위에 이르지 않은 비진우 표시라고 하여도 비진우 표시죠. 그죠? 그러나 상대방 학교 법인이나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원칙대로 잘린다. 그 말이죠. 그러나 3번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그랬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뭐예요? 비진우 표시에 해당하나 회사 또한 진위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근데 4번 공무원이 그죠? 사직의 의사표시라여 의원 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 제출자가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는 적용 안 돼 버린다고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린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제3자에 대한 효과 몇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진우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공신력을 부정하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이 법조문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죠. 그죠? 이때 동그라미 2번 선의라는 것은 비진우 표시임을 모르는 것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악의를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렇게 보세요. 다만, 뭐, 선의 제3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랬는데,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 자,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비진후 표시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되죠. 그죠? 단독에도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경우 있죠. 비진후 표시다. 그랬을 때 원칙은 유효잖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상대방이 없죠. 그죠?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원칙대로 유효 이렇게 가는 거죠. 가족법상행위. 그죠? 신분행위 적용 없다 그랬죠. 그죠? 공법행위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 없다 그랬죠. 그죠? 적용 없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다 플러스 소송행위도 뭐예요? 공법행위니까 적용 없다. 이것은 꼭 여기 107조뿐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에서도 착오, 사기, 강박에서도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제 비진후 표시에 대해서 마쳤죠. 그죠? 마쳤는데 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인데 통정 허위 표시하고요. 착오, 사기, 강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묶어서 같이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해제에서도 나온 것이니까요. 해제에서도 나온 것이니까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35강 강의였죠. 오늘 강의 35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